또 꿈만 같은 새 생활의 시작이었다. 해방을 맞아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된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한 새 생활을 소중히 쓸어보며 앞날을 가꾸고 미래를 키워가고 있었다. 우리 민족과 국가의 인재를 양성할 우리나라의 첫 종합대학교의 교식이 9월 15일에 진행됐습니다. 이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행복의 노래는 끝없었고 해방의 감격으로 드넓어진 가슴들에는 참으로 많고 많은 꿈과 희망과 포부가 깃들었다. 누구나가 바랐다. 해방과 함께 키워온 귀중한 그 모든 것이 더는 상처 입지 않기를. 우리 민족의 영명한 영도자 김일성 위원장을 모시고 광해 제철소 영광로 제2해탄로 조업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었다. 나날이 부풀어만 가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이 생활, 이 삶이 영원하리라고. 그러나 세월의 힘은 강하다. 그 무진한 흐름도 결코 실어갈 수 없었던 억세인 연대가 또 한 번 새로워진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든다. 우리는 그 연대를 승리라는 부름과 더불어 기억한다. 공화국 역사에 가장 비상했던 그 연대에 마이크를 쥐어준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듣게 될 것인가? 고지위의 메아리 치던 승리의 함성일 것인가? 진격의 발걸음을 재촉하던 멸족의 노래일 것인가? 아니, 그것은 분명 지금의 세대가 미처 다 듣지 못한 준엄했던 역사의 다른 목소리일 것이다. 전쟁의 초상을 승리와 기적의 이야기로만 그려낸다면 그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너무도 많은 것을 묻어버리는 것으로 될 것이다. 병대동무 내가 왔어요. 내가 의복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 군단 기마 연락병 김정숙이 사랑합니다. 한지월 동지. 군대장 동지. 군대장 동지. 나 군대장 동지. 사단장 동지 정자 김용원 맞습니다. 전쟁. 다시는 외우고 싶지 않은 이 말을 굳이 외워야만 하는 사연이 있다. 그 통절하고 쓰라린 모든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이유가 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전쟁이었다. 피와 죽음, 고통과 분노,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이 잿더미와 죽음으로 가득 찼다. 창조와 근로에 충만된 모습만이 비끼던 마을과 거리들에 손이 어린 자식을 부담고 복수를 부르는 여인들의 모습이 보여오고 폭격에 쓰러진 엄마 품을 허비는
아이들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사람들의 피를 끓였다. 이들이 바로 저희 어머니였고 누나들이었으며 철부지였던 6살 때 저의 모습입니다. 나도 달려가 보니까 어머니는 피가 낭자한데 행복의 씨앗을 묻던 땅에 살아나는 부모 초자의 싸늘한 시신을 묻어야 했고, 부름없이 뛰어놀던 동산에 온 일가가 통째로 생매장되었다. 이 땅에는 무고한 생명, 억울한 죽음들로 누적된 몸서리치는 피의 지층이 생겨났다. 죽어서도 함께 있기를 소원했던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이 의하여 갈라져 묻혀야만 했던가. 결코 원치 않았던 이 전쟁에서 너무도 아까운 젊음들이 고무라는 채 쓰러져 갔다. 피워보지 못한 청춘, 피워보지 못한 꿈, 피워보지 못한 사랑. 전쟁은 이 나라 수많은 이들의 귀중한 생과 사랑과 꿈을 후손들의 가슴 속에 아프게 묻어놓았다. 전쟁의 3년 세월 길었던가 짧았던가 불 속에 고통 속에 잠겼던 3년 얼마나 많고 많은 아까운 생들이 싸늘히 지고 녹는다. 이 땅에 모두리 들인 혈육 잃고 흘린 눈물은 영원히 잊지 않아 역사의 상처로 된 전쟁의 3년간. 꽃들도 재가 돼 자복한 전쟁이었네. 그리와 마을들에서 애처로운 울음소리뿐 영원히 잊지 않아 아파도 기억하리. 전쟁의 3년간. 죽음을 각오한 생명들과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한 이들의 원한과 분노가 하나로 엉치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따로 없었던 전쟁. 민간인 사상자 수가 전사한 군인 수를 훨씬 능가한 유례없는 대중학살 전쟁.
제법과 인륜 도덕의 모든 경계선이 완전히 말살된 대동난이 미제가 강요한 조선 전쟁의 진상이었다. 이렇듯 우리의 승리는 참혹한 피의 바다와 무수한 죽음의 언덕을 넘어왔다. 역사를 잊으면 미래를 잃는 법. 남들 빨개가지고 없이 한다고 하면서 어디서 저런 누명을 다 잡았다가 별인 전쟁사를 잊으면 영원한 평화를 잃는다. 선생님, 내 것이 계시니까 제발 좀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살려달란 말이지. 살아도 이 구대에서 살라. 이렇게 하고, 우린 두 다리 집에서 딱을 쳐들어 돌 탕쳐서. 강대한 이 나라에서 전란의 걱정을 모르며 자란 오늘의 세대들과 영원토록 전쟁을 모르고 살 우리의 후대들에게 1950년대 이름을 빌어 저자선선 새겨줄 것이 있으니 왜서 우리가 그런 비극적 참화를 당해야만 했던가. 강요된 전쟁,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 아시아와 나아가 전 세계를 노예화하려는 미제의 흉심과 동방의 신생국 인민의 꿈은 절대로 병존할 수 없는 양극단이었다. 100여 년의 침략 전쟁 역사를 가진 오만한 미제에게 있어서 신생 조선은 하루면 알아볼 상대였다. 창건 후 자기의 새 이름으로 불리운 지 2년도 못 되던 동방의 크지 않은 나라. 자기를 지켜주려 떨쳐나선 국민들에게 보병총마저 변전이 쥐어줄 수 없었던 그렇듯 청소한 나라였다. 조가 간의 임구와 영타는 물론 무장 장비와 경제력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대비조차 할 수 없었던 너무도 불균형적이고 비대칭적인 이 대결을 역사는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일명하고 있다. 2년과 200년, 겨우 2살밖에 안 되는 걸음마 소년이 가장 흉악한 200살의 거인과 맞닥뜨렸다. 총여자라 남해를 지켜주므로 가슴 치며 낙동강가를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되던 우리 주원들이 피타는 외침소리가 지금도 막 흘러오는 것만 같습니다. 아마도 50년대 우리 힘이 지금처럼 강했더라면 결코 이길 것을 이긴 것이 아니었다. 70여 년 전 청소했던 우리 군대의 무장을 대표했던 단발식 보병청.
이제는 우리 군대의 무장장비 서열에서 퇴역한 지도 수십 년이 되었다. 총탄으로 쏘아잡은 적보다 총창으로 찔러눕힌 적이 더 많은 그 보병총에 위대한 전승사를 창조한 그 모든 힘과 정신이 장력되어 있다. 추가 간의 역량상 차이가 1대 1000, 1대 10,000으로 계산되던 중과 부적의 전투들에서 세계 전쟁사의 기적들을 연이어 안아온 보병총의 주인들. 행성을 배회하던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깨버리고 세인의 예상을 뒤엎으며 우리의 국호와 더불어 불멸할 가장 정의로운 힘의 신화를 창조한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던가? 정재다. 아니 그저 겁도 겁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부터 나더만. 조지에다 무슨 이게 아니고 이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부터 나더만요.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우리 수령께서 사주신 대접이 얼마나 귀중했나. 이때 그 구박을 받다가 했던 것이 수령께서 사주신 조국에서 얼마나 행복했나. 이 모든 행복을 지켜야 된다. 나가야 된다. 타고난 용사도 타고난 영웅도 아니었다. 이 나라 집집의 벽사진 속에 순박하게 웃고 있던 평범한 아들 딸들이었다. 자기의 고향과 일터, 부여받은 자기의 땅, 그 귀중한 모든 것을 가장 열렬히 사랑한 사람들이었다. 서울시를 보유하고 있던 인민군 부대들은 오늘 28일 새벽에 서울 중심지대에 돌입하여 이승만 괴뢰정부의 소위 중앙청을 비롯하여 다시 돌아오리라고 기약할 수 없는 결사전에 나가면서도 바위에 자기들의 이름이 아니라 수령께 올리는 충성의 맹세를 새긴 전사들. 그 어느 나라 군사 교범에도 팔다리가 부서지면 중기압초를 턱으로 눌러서라도 원수들을 격퇴하라는 구절은 없었다. 수류탄이 떨어지면 가슴으로 불 뿜는 적화점을 막으라는 명령도 없었다. 기수가 쓰러지면 다음 전사가 또 다음 전사가 넘겨받고 넘겨주며 12명 용사들이 피와 목숨을 거여 한치 한치 열어간 그날의 진정로가 어려운다. 결전에 나선 근위병들은 230여 명. 불과 1시간도 못 되어 그 대원은 33명으로 줄어들었다. 33명의 근위병들은 죽음의 불을 토하는 고지로 멈춤없이 육박했다. 온몸에 17발의 총탄을 맞고 적들의 시체더미 위에 피투성이로 굳어진 전사도 있었다.
불타던 고지 위에서 마실 한 모금의 물마저 중기에 쏟아부은 전사도 있었다. 백병전이 끝났을 때 달아난 고지에 남은 병사는 불과 2명뿐이었다. 제13보병사단 정찰소대장이었던 양형익과 함께 싸운 전우들이 그의 고향에 있는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그날은 1951년 11월 12일이었다. 이제는 너의 형의 한쪽 팔도 포탄과 함께 날아났다. 나에게는 아직도 마른 팔이 남아있다. 덤벼들어 봐라. 너의 형은 왼쪽 어깨에서 뿜어오르는 붉은 피를 오른손에 받아 파편에 갈라진 아름드리 나무에 불덩이 같은 숨결인 양 마지막 글을 써나갔다. 조국은, 고향은 싸워도 불타도 언제든 우리들의 피와 살로써 우리들의 새로운 성을 쌓으리 라고 외치며 원수들을 향해 비어처럼 달려갔다. 1951년 11월 18일 20살의 양형익은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최후의 순간에도 자기의 생이 아니라 삶의 전부인 조국을 먼저 생각한 평범한 전사. 바로 그들이 우리의 전승세대였다. 성스러운 우리 국기를 붉은 피로 물들일지언정 지옥의 눈물로는 적실 수 없었기에 죽어 그 기폭을 덮고 간 용사는 있어도 살아 그 깃발 손에서 놓은 이는 없었다. 폭격과 포격에 천년만번의 고지마저 낮아졌지만 그 희생 속에서도 그 폐허 속에서도 더 높이 솟아오른 그것은 인민군 전사들의 조국 결사 수호의 의지였고 신념이었다. 불멸의 그 위호는 군인의 의무감만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결한 넋의 분출이었으니 푸르른 젊음과 꽃다운 청춘을 바쳐 그들은 조국의 귀중함을 가르쳤다. 그렇게 바쳐진 청춘은 아까운 삶의 때이른 끝이 아닌 빛나는 영생의 시작이었다. 물어보자. 조나의 용사들이 목숨을 내대어 지켜섰던 불타는 고지, 싸우는 전호 뒤에는 태를 묻은 고향 나서자란 산천만이 있었던가. 거기에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역사가 있었다. 이 나라가 더는 약소국이 아니고 조선인민이 결코 섬약한 인민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엄숙한 사명과 깎을 수 없는 자존심이 있었다. 오직 승리로서만 방향 지울 수 있는 강국의 미래가 있었다.
우리 역사의 시공간을 넘어 71년 전의 병사들과 전하의 포연 속을 함께 헤쳐본다. 그러면 책이나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 그 시대의 격렬한 체험담에서도 미처 다 들을 수 없었던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아직은 그 위훈도 모습도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다. 수호자의 위훈은 섬멸의 돌격로와 불타는 고지에만 있지 않았다. 전민항전. 바로 이것이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의 또 다른 이름이었고, 가열한 전쟁을 승리로 추동한 또 하나의 거세찬 불가항력이었다. 어디서나 싸웠고 누구나가 싸웠다. 싸우는 인민에게는 후방도 전선이었다. 불같은 사랑과 서리벌 진열을 안고 후람없이 싸운 수많은 남녀 빨치산들의 이름도 공화국 영웅전의 금문자로 새겨져 있다. 전하의 소년거리대. 국민 중보다 먼저 족이 주는 빛나는 훈장을 받은 이들은 이 나라의 당당한 첫세대 조국 수호자들의 모습 속에 불멸의 군상으로 자리 잡았다. 오직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이 하나의 열망으로 불타던 심장들, 뜨거운 마음들이 층층이 쌓이고 쌓여 위대한 연대의 승리상을 또 받던 대떨로 굳어졌다. 조국은 전하의 영웅 세대의 불굴의 정신과 위훈을 보현설인 보병청을 불멸의 기념비로 높이 세워 후세토록 빛내어주고 있다. 우리 후대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추범했던 역사의 그 모든 것을 똑똑히 새겨두고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승리 위해 뿌렸던 영사들의 더운 피를 땅에 묻어둘 수 없어 저 하늘에 빛내는가. 축포였나 영사들 위해 수놓은 꽃다발
위대한 전승기의 긍지 높은 페이지들을 번지며 누구나 마음속에 다시금 세워보는 엄숙한 물음이 있다. 추놈했던 그 연대에 우리에게 단과 수령과 자기 위협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와 미래는 과연 어찌 되었을 것인가? 그때 우리가 동방의 보루로 옥색의 뽀치가 서서 미제의 과욕적인 패권 야망의 첫걸음을 완강히 좌절시켜 새로운 세계대전의 참화를 막아내지 못했더라면 오늘의 이 행성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돌고 있을 것인가? 영영 이를 뻔한 존엄, 잘못 흐를 뻔한 역사가 그 위대한 신념, 위대한 믿음의 힘으로 구원되고 자주의 정궤도 위에 확고히 올라서는 현대사의 기적이 탄생하게 되었다. 정각 10시 안장의 떠들썩한 환호 속에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수령이며 우리 인민군대의 강철의 영장이신 김일성 원수는 주석단에 등단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백전백승의 탁월한 군사 사상과 전략 전술도 세계 전쟁 사상 초유의 것이고 평범한 사람들을 영웅시대의 주인공들로 안아 키우신 열하의 사랑과 믿음도 역사에 전무한 것이었다. 은희 부대들과 부계와 부대들, 원수들에게 공포를 안겨주던 위력한 우리의 각종 포들과 탱크들이 포신과 포탑을 높이 들고 승리의 광장을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치리치리의 불멸할 생명력은 그처럼 당혹하고 급박하고 격렬한 고비에서 자기의 주권과 영토를 사수해낸 데만 있지 않다. 우리의 전승이 가지는 우위는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 자주권을 수호하고 국가의 자주적 발전 환경을 지켜냈으며 인류의 평화를 구원한 것만으로 위대하지 않다. 한 나라 한 민족의 강대함은 탁월한 수령을 높이 모신 데 있다는 역사의 진리를 되돌릴 수 없는 위대한 승리로서 확증하고 백절불굴의 영웅 정신을 창조하여 강국 조선의 엄연명맥으로 굳혀놓은 승리의 7.27. 조선혁명의 가장 운명적인 구간에서 영웅적인 한 세대가 세운 그 불멸할 공적을 세대를 이어 빛내어야 할 엄숙한 사명감. 우리가 헤치는 지금의 고생보다 더 혹독하고 피 어린 시련을 뚫고 헤쳐 승리한 세대가 있다는 자신감은 공화국의 모든 세대를 난관 앞에 구람 모르는 위대한 영웅 세대로 키워왔다. 전승의 기계를 이은 천리마 정신은 영웅 조선의 빛나는 위엄을 떨쳤고 그 넋을 물려받은 혁명의 계승자들이 시련의 가혹한 연대들을 넘어 공화국의 명성과 존의를 큰높이 떠올렸다. 우리 선정 영웅들은 공무들에게 전설이 불쌍합니다. 가열한 전쟁을 겪고 이긴 세대의 숭고한 넋을 자양으로 하여
전쟁의 참화를 막는 절대적 힘을 지닌 세대가 성장하게 되었다. 전쟁 3년에서 전후 70여 년으로 이 땅의 모든 연대, 모든 세대가 그 위대한 연대의 정신과 기상을 또안고 그날의 영웅 세대와 순결과 보폭을 함께하며 영광의 오늘에로 왔다. 전승을 안아온 역사도 위대하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고 억세게 이어온 계승의 역사는 더 위대하거니 70여 년 전 세계가 새로운 눈으로 보는 조선의 역사를 쓰기 시작한 우리 국가와 인민은 오늘 이 세상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강대무비한 힘으로 보다 큰 승리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힘과 힘이 치열하게 격돌하는 현 세계에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진정한 평화는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우리는 계속 강해져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힘을 키워나가는 데서 만족과 그 끝이란 있을 수 없으며 그 누구와 맞서든 우리 군사적 강세는 보다 확실한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혁명이 이를 요구하며 후손만대의 장래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동지들, 인민군 장병들, 지금 우리 무력은 그 어떤 싸움에도 자신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입니다. 얻기도 힘들었지만 지키기는 더욱 힘들었던 승리. 이 땅의 후손들은 승리의 장장 71년으로 이어온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전승의 지리칠 앞에 떳떳이 섰다. 허나 100년이고 1000년이고 지켜지고 이어져야 할 승리이기에 이날 우리는 경축에 앞서 계승을 다짐하고 추억에 이어 투쟁을 맹세한다. 우리 세대가 특별히 잘한 것이 있고 후대들 앞에 제일 떳떳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과 수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온 것이라고 긍지 높이 이야기하며 먼저 간 전우들의 이름으로 전승세대의 이름으로 절절히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노병동지들의 그 뜨거운 목소리가 후손들의 심장을 쾅쾅 울린다. 동무들, 강대한 이 나라와 언제까지라도 생을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노병들의 심정입니다. 자기의 육체적 생명이 개성만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의 늑과 신념, 길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오래도록 곁에서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노병 세대의 이 정신을 영원히 이어가십시오. 우리 노병들이 이 당부를 부디 잊지 마십시오. 세대와 연대를 이어 끊임없이 쏘나가야 할 만대의 승리를 위하여 그 위대한 역사의 원형이며 주인공들인 전승 세대와의 넋의 상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후손만대 길이 번영할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위하여 고귀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친 유명무명의 열사들과 애국자들에게 삼가 경의의 꽃송이를 드린다. 승리를 위해 전우들의 염원이 천연히 살아 빛발치는 위대한 강국을 위하여 한 생을 혼신분투해 오신 우병동지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경건히 드린다. 위대한 전승세대의 불멸할 영광을 삼가 드린다.